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 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고민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박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사님, 어떻게 새해를 맞이해서 좀 계획했던 거 잘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지금 아직도 계획 중입니다. 아직도 계획 중이에요? 네네네네. 왜냐하면 언제까지 또 계획만? 신중하게 또 여러 가지 많은 걸 계획하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집중해서 맞아요. 약간 분야를 나누어서 네. 일과 가정과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관계 네. 이런 부분에서 몇 가지만 딱 계획을 하기 여러 때문에. 가지 아니에요? 너무 여러 가지. 아니요. 또 분야별로 이제 한 세네 가지 이 정도만 딱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참, 박권 씨. 네. 박권 씨는 원래 꿈이 네. 방송 쪽이셨나요? 아니, 원래 그러진 않았어요. 원래는 제가 이제 다른 쪽이었는데, 저는 원래 좀 믿기지 않겠지만 체육 선생님 하고 싶었거든요. 원래는. 네, 원래 어렸을 때 꿈은. 상당히 믿겨요. 믿겨요? 네. 아니, 중학교 때 체육 선생님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네네네. 나도 체육 선생님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점점 크면서 방송에 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방송 일을 하게 됐는데 우리 고 박사님 같은 경우는 원래 방송 쪽은 전혀 관심도 그렇죠. 없었잖아요. 저는 방송 쪽 일을 제가 이렇게 TV에 나올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제가 그 문화 콘텐츠 쪽으로는 관심이 있어서 좀 그렇죠. 뒤늦게 이제 그걸로 박사도 따고 맞아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박사 쪽 일도 이 방송 쪽 일도 하게 됐는데 그런 공부를 하신 것 자체가 성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박권과 함께 문화의 놀자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영광입니다. 네, 제가 영광입니다. 예. 네네. 이게 요즘 세상은요, 정말 이 컨텐츠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네. 많은 방송 컨텐츠부터 시작해서 컨텐츠가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네.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 또 이분도 뭐냐. 청년들과 함께 이 문화 컨텐츠 일을 기획하고 네. 제작하고 또 생산해내는 일을 하시는 아주 특별한 분이십니다. 오. 그렇다면 이분이 그러면 청년이신가? 네, 청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 하면 네. 이분은 네. 이 능력과 이 열정과 마음은 확실히 청년이 틀림없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청년 문화 컨텐츠 기획단의 운영위원장이신 박미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서경대학교 광고홍보 콘텐츠학과 박미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수님 멋쟁이시네요. 진짜 청년들하고 함께 이렇게 일을 하니까 멋쟁이에요. 제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 이분은 청년이 확실하다. 네, 청년인 걸로. 네네네. 아니, 소개를 너무 간단히 해주셔가지고, 요즘 그러면 이런 청년 문화 콘텐츠 관련해가지고 주로 어떤 일을 또 하고 계신지 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청년들을 하고 손잡고 지역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또 그것을 컨설팅도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이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변화를 이루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고 또 현재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요? 문화 콘텐츠라는 게 이제 그 문화를 가지고 내용물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향유하게 만드는 게 이제 문화 콘텐츠고 네. 문화 콘텐츠 산업의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제 직업 분류하면 11개의 분류로 이제 치고 있는데 대분류만. 근데 이 문화 콘텐츠라는 건 어떻지 우리가 문화라는 거는 사실은 지금 이런 것도 문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한테 문화가 뭐냐 하면 잘 못 대답해요. 근데 이제 문화라는 거는 너무나 잘 알듯이 우리가 이제 사전적인 용어는 뭐 일상 생활 양식 이게 다 문화고 그 시대를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규칙, 규범, 생활 양식 이게 다 문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 사회에서 우리들이 만들어 나가는 모든 것이 이제 문화인데 사실 아까 초기에 말씀하셨듯이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변하는 건 기술의 변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어서 그것들을 따라가면서 사람들이 그것의 결과물을 가지고 놀고 그것이 어떤지 경험해보는 이런 것들이 패턴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특히 지금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모든 것이 다 저변 확대가 됐거든요.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지털화된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그것을 향유하게 하는 거. 근데 사실 우리가 디지로그라고 우리 이현호 선생님, 돌아가신 이현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디지털을 우리가 익숙한 세대가 있고 또 우리 시니어들은 아직 조금 어려운 그런 물론 얼리 어댑터 시니어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아직도 조금 어려운 시니어들도 있어서 우리 청년 세대가 아주 가장 잘하는 청년 세대가 사실 저는 지역에서 조력자, 그래서 청년이 잘하는 것들을 우리가 못하는 세대에 소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교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그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게 사실 대상이 되게 많잖아요. 네. 말씀하신 뭐 시니어 분들도 네. 콘텐츠를 소비하고 계시고.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엔 청문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청문단? 네네네. 청년 문화 뭔 것 같은데? 오, 맞아. 이 감각이, 네. 센스가. 네네네. 네, 청문단이라고 혹시 또 이 청문단을 만드신 또 분이 우리 교수님이세요. 아, 그러세요? 예. 예. 오. 근데 이게 아마 횟수로는 10년이나 되셨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요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면 네, 안 될까요? 청문단. 네. 청년문화 콘텐츠 기획단을 이제 청문단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청년 세대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두 분도 그 분야에서 굉장히 전문가고 전문가 역량에서 볼 때는 청년들은 아직 아마추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창의력이나 또 열정이나 도전 이런 거는 청년 세대가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기량을 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년문화 콘텐츠 기획단, 청년 집단 지성을 제가 만들어 봤어요. 청년 개개인의 힘은 미약하나 그들이 집단으로 같이 만들어낸 성과물은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제가 지역 문화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 지역에 가면 요즘에 인구 소멸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근데 제일 처음 듣는 게 청년들이 안 온다. 청년들이 없어서 고령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청년들이 올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올 수 있게 만들려면 그들에게 컨텐츠도 개발하고 놀거리도 만들게 하고 그 지역의 문화가 무엇인지 들여다보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안 해요. 왜냐하면 청년 세대가 약간은 아마추어리즘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저는 그게 오히려 우리가 청년들을 소외시키고 지역을 개발하고 콘텐츠를 만들면 웃음 코드가 달라요. 아시잖아요. 네. 청년들의 웃음 코드하고 기성세대의 웃음 코드는 상당히 달라요. 맞아요. 맞아요. 청년들이 네. 또 앞에서 함부로 아재 개그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네, 가끔씩. 맞아요. 네, 아니 네. 고 박사님이 실제로 제 개그를 가끔 못 받아들이세요. 제가요? 농담이에요. 제가 아재 개그를 약간 재미없게 하셔서 오히려 저보다 젊게 살고 네, 계시는 네, 분이라서 네. 제 아재 개그를 받아들이지 못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 어떤 부분에서 세대 간의 소통 이런 부분에서는 청년들이 조금 지역에 특히 이제 컨텐츠 산업에서는 좀 중심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대학에 들어가서 인재 양성을 하면서 청년문화 콘텐츠 기획단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진단하게 하고 놀거리 만들게 하고 오늘 우리 프로 문화의 놀자 저는 이 프로그램 제목을 누가 지었는지 저는 막 신났어요. 아. 제가 이 프로그램 네이밍 보고 너무 신났어요. 문화는 놀아야 돼요. 맞아요. 잘 놀아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거를 놀게 만들고 놀거리를 만들게 하는 게 청년문화 콘텐츠 기획단입니다. 근데 이제 이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문화 콘텐츠 산업이라는 게 좀 광범위해요, 개념이. 그래서 맞습니다. 어떻게 조금 집중해서 좀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원래 문화 산업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맞아요. 네, 굉장히 광범위한데 모든 게 문화니까. 그렇죠. 네네네. 근데 어떻든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그 청년들이 재밌어하는 거. 저는 사실은 그 시대별로 청년들이 집중하는 게 다르거든요. 코드가. 그러니까 청년들이 재밌어하는 것들을 찾게 하고 그들이 그거를 만들어서 성과물을 내게 하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청년들이라는 건 뭐 하나의 지향점을 갖고 모이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회들을 스스로 찾게 해요. 그래서 그 지역 같은 데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소외계층의 그 위드리머라든지 그런 프로젝트도 본인들이 만들어가지고 청소년의 멘토가 되기도 하고, 네, 멘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 스스로 프로그램 만들어서 청소년의 멘티 역할도 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그 방향만 잡아주면 굉장히 잘 스스로 개발도 하고 실행 툴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갑자기 제가 교수님 말씀 듣다가 생각이 났는데 네. 대본에 없는 걸 갑자기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늘 뭐냐면 대본에 없는 거 많이 했어요. 예. 어떤 거죠? 약간 뭐냐면 일단은 그 조금 쉽게 우리가 저희 이제 두 MC가 청년이 되는 거예요. 청년이 돼서 청문단에 이제 교수님께서 청문단이 뭐예요? 저희가 가서 청문단에 가입하려고 내지는 약간 궁금해서 왔다가 그렇죠. 가입하려고 한 저희 대상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께서 우리 청문단에 들어와라 얘들아. 이런 게 좋다라고 이제 저희한테 어떻게 전문 용어로 설득하나 꼬시나 그런 걸 한번 해보죠. 뭐 좋습니다. 네네네. 네. 일단 락락 딱 들어왔어요. 네. 저기 믿기지 않겠지만 청년인데요. 여기 청년 문화 산업단 같이 좀 일할 수 있을까요? 청문단. 네네. 이 친구는 대학을 다니고요. 저희는 네. 대학원생인데 네. 청문단이 궁금해서 왔어요. 네, 믿기지 않겠지만 저희 대학생입니다. 네. 우선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좋아하세요? 저 요즘 넷플릭스 보는 거 넷플릭스 좋아하고요. 좋아하시고 예, 집에서 이런 컨텐츠 같은 거 네. 너튜브나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친구는요. 저는 그 여행 다니는 거예요. 네. 네네네. 좋습니다. 그런 여행 다니면서 다른 나라나 다른 도시의 네. 약간 다른 점들 이런 거 찾는 걸 또 되게 좋아해요. 네. 네. 어떻든 청문단에는 뭐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이제 모여서 또 그 부분적으로 또 개발을 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역의 그 성북구의 뭐 유튜브 활성화, 성북 TV라는 거, 그럼 이제 정말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기획에서부터 그다음에 촬영, 편집. 그래서 이제 올리거든요. 그런 걸 하는 작은 그 모임들, 소모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이제 여행이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관광까지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가서 관광에 잘 그 지역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루트를 개발한다든지 랜드마크를 뭐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올 때 불편해하지 않는 관광지를 만드는 거. 이런 거 되게 재밌어요. 잘 맞는 것 같은데요, 그거? 교수님 저희께 잠깐 상의해볼게요. 근데 보니까 일은 재밌을 것 같은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일만 시킬 것 같아. 그래서 우리한테 뭐 좋은 점이 있는지 좀 더 물어봐야지 우리가. 그렇지. 네, 네가 물어봐. 우리가 얻는 게 뭐죠? 돈은 하나도 안 냅니다. 우리 청문단은 회비 없어요. 그래요? 회비 없고. 회비가 없어요? 네, 회비 절대 없습니다. 일단 네, 그거 회비 좋다. 없고 네네. 그다음에 활동비 없어요. 활동비 없고 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와서 그 개발하거나 이럴 때 소정의 이제 제작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죠. 오히려요? 네네. 그래서 어떻든지 우리 청년들이 해야 하는 성과물이 뭐 활용이 되든 뭐 현장에서 적용이 되는 이런 것들은 2차원적이고 그들이 만든 결과물을 기성세대가 전문가들이 공유하면서 거기서 새로운 소구점을 찾는 거 이런 게 청문단의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그 집단 지성이 갖고 있는 힘이거든요. 네. 네. 얘기 들어보니까 하고 청문단 좋네요. 일단 회비도 없고 그래요. 또 가면은 또 되게 능력이 있는 좋은 친구들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작비도 받을 수 있고. 그치 무엇보다 소정의 아주 조금 소정이 소정의. 있으면 어쨌든 간에 그다음에 했던 일이 또 지자체나 지역에 또 네네. 도움도 된다고 하니 들어야 되겠는데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대학 때 4년 대학생 할 때 뭐 공부만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마치 이제 3, 4학년 때쯤 되면 취업도 생각해야 되고 또는 내가 진로도 생각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은 그 저도 면접관을 많이 하는데 그 채용하는 기업에서 지원하는 그 역량으로 활동을 해봤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실제적으로 홍보 마케터를 하면 그 일을 해봤느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저도 물어보고. 근데 이제 청문단은
4년 동안에 우리가 그런 것들만 컨텐츠 개발하는 게 포트폴리오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나중에 면접이라든지 뭐 이런 취업 진로할 때 굉장히 도움이. 그래서 이제 어떤 한 졸업생은 너무나 이제 1년 동안 한 20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욕심이 많아서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가산점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신입 사원이 아니고 경력직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산점 3점 더 받고 들어가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좋아요. 그러면 우리 네. 들어가려면은 네.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없습니다. 그냥 그냥 입회원서 쓰고 네. 입회원서 쓰고 활동하면 돼요. 프로젝트가 이제 떨어지면은 내가 시간이 맞거나 또는 내가 재밌어하는 분야면은 신청하면은 네. 이제 임원진들이 있어요. 네. 저희가 뽑는 게 아니고 네. 저희는 운영위원이고 이제 그 단에서 단장하고 임원진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할 것이냐 안 할 것 결정을 하고 그 프로젝트를 필요한 인원들을 갖다가 또 모집을 해서 인원들 갖다 구성을 해서 이제 합니다. 와. 네. 빨리 쳐, 그런데- 빨리. 입회원서 써요. 입회원서. 네,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서 네. 그런데 어쩌자 우리는 청년이 아니네. 자격이 안 돼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서 청년들이 부럽네요. 네. 그래도 대신 우리가 알아봐 줬으니까. 그럼요. 그걸로 만족해요. 아, 근데 교수님, 이게 그 청년들의 이제 문화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네. 생산하고 이런 부분들을 되게 좋은데 그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소멸도시 이런 부분들도 청년들이 필요하다 이런 네, 건데 네. 사실 청년 자체여서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청년들 많이 갖는 특별한 그들만이 갖는 특별한 시각이나 접근 네네. 방식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예,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청년들하고 지역을 가보고 지방을 가보면 사실 그 예제로 저희가 지나가면서 어느 조그만 이제 그 시골 마을에 덮밥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덮밥 하면은 발음이 그 피읍이어야 되는데 덮밥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덥다 할 때. 네네네 덮. 얘기한- 네. 그래서 음. 우리는 이제 오타가 났다. 네네. 간판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러는데 그거를 그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덥다.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예요. 아, 일부러? 네네네. 그래서 이 청년들이 보는 유니크한 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형화시키지 않고 그들 나름대로 그것들을 개발시켜서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엮으면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하는 것들이 지역에 적용되면은 재미있는 또 놀토를 만들어서 그것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원소스 멀티유즈가 되든 웹툰이 되든지 간에 뭐 그 웹소설이 되든지 이런 걸로 이제 퍼져나갈 수가 있는 그 지역이 그 대상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하나하나 청년들이 보는 그런 건 놓치지 않고 뒤에서 기록하고 그것들을 체크를 하고 있죠. 네. 덮밥 하니까 왠지 더울 때 먹는 것 같아서 이열치열 느끼면서 먹는 밥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네. 어쨌든 뭐 청년들은 또 시각이 다르니까 청년이시네요. 네, 또 맞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네네네. 먹는 쪽에서는 정말 시각이 탁월하십니다. 거기에 뭐 제가 좀 일가견이 있지요. 자, 청문단이 2013년 발족을 했습니다. 활동한 지 벌써 이제 어느덧 10년이 됐어요.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지역사회 공헌 활동 그리고 또 즐거웠던 경험, 기억에 남는 거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가 서울시에서 내 손 안에 서울에서 서울시 지도를 네. 그 포통 모자이크로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제 25개 자치구의 랜드마크를 이제 가서 청년들이 사진을 찍어 와서 그것을 넘버링을 다 해가지고 네. 그 모자이크처럼 해서 이제 붙이는 거거든요. 야. 근데 25개 지역의 랜드마크가 자치구에서는 어디를 딱 선정해 주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에 국한하지 말고 너희들이 가서 지역 가서 여기 너무 재밌다라는 것을 오히려 찾아라. 그래서 그 자치구에서 준 랜드마크가 아닌 청년들이 정말 재밌어하는 숨은 그 지역의 명소를 찾아서 사진을 다 찍어 와서 그걸로 서울시 지도를 만든 적이 있어요. 청년 100명. 과 함께.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찍어 와서 만드는데 사실 그 촬영을
밤 12시간 넘게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이제 모자이크 포토 만들면서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서울시 시민청에 걸어놨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학생들이 찍어온 학생들의 이름도 있지만은 그들이 보는 서울시의 랜드마크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르다라는 것을 찾는 재미가 저는 쏠쏠히 있었어요. 네. 굉장히 의미도 있고 지금 시대에 정말 딱 맞는 컨텐츠네요. 왜냐하면 뭐 지자체나 이런 지역에 또 많이 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또 청년이니까 청년들이 그들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딱 찾았다는 의미 자체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또 잘 맞고 필요한 게 아닌가. 제대로 잘 찾아가지고 하는 컨텐츠에 어떤 예를 또 들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뭐 어른들이 또 우리 같은 사람이 이거 맛있어, 이거 좋아라고 하는 거하고 또 완전 또 입맛이라든지 이런 게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같은 또 청년들이 얘기해 준 거는 같은 청년? 어, 한번 모자이크 지도, 랜드마크 지도를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감 많이 할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청문단에서 진행했던 컨텐츠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도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저희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해가지고 워낙 다양해서. 네네,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라이브 커머스 얘기를 할까요? 라이브 커머스 좋습니다. 네네. 요즘 관심사잖아요, 또. 네, 저희가 사실은 제가 이제 컨텐츠를 커머스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원래 커머스 컨텐츠인데 저는 컨텐츠가 중요하니까 컨텐츠 커머스라는 단어를 2017년부터 해서 컨텐츠를 커머스화한다. 네네네. 그래서 원래 커머스 컨텐츠거든요. 예.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컨텐츠가 중요하다. 그래서 컨텐츠 커머스로 해서 저희 대학의 융합대학의 컨텐츠 커머스 융합 전공을 개설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해서 이제 개설을 18년에 해가지고 과를요? 네네. 네. 융합대학에. 그래서 이제 항상 커머스 컨텐츠 커머스를 제가 뇌리에 갖고 있다가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래서 라이브로 하는 라이브 커머스를 시대를 열게 됐어요. 근데 네이버하고 제가 포천시하고 네이버 모두 정책 모두 홈페이지 혹시 아세요? 네, 네이버에 알아요. 그 모두 홈페이지를 이제 무료로 막 해주잖아요. 근데 소상공인들이 홈페이지 잘 못해요. 그리고 잘 아시지만 내 상품 내가 좋다, 내가 맛있다 하면 사람들이 잘 호응을 안 해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에 착안을 해서 포천시 명장 명인들이 있어요. 나전칠기 하는 분도 있고요. 목공에 그런 옛날 우리 전통을 이어가는 명장 명인들을 학생들이 발굴을 해서 직접 찾아서 장인, 명인, 네, 장인들, 이런 분들요? 네네. 학생들이 이제 명장 명인을 찾아서 그것을 컨텐츠를 갖다가 영상을 찍고 카드뉴스 찍고 해서 모두 홈페이지를 만들어 드렸어요. 실제적으로 개설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줘가지고 1년 반 동안 운영이 한 적이 있는데 네이버에서 이제 모두 정책이 조금 주춤한 사이에 제가 그것을 장기적으로 글로벌하게 이제 끌고 가고 싶었는데 거기서 좋은 사례가 나왔어요. 뭔가요? 김인영 명장이라고 나전치기 하시는 분인데 모두 홈페이지가 글로벌하게 다 보이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세계에서 나전치기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소비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팔렸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이분 작품을 보고 되게 유명해져요. 지금 베트남 전출 나가시고 성공 케이스예요. 너무 잘 됐네요. 네, 그래서 그 청년들이 아니었다면 네네 묻힐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 기회가 없었으면 그렇게 글로벌하게 나갈 수 없었던데 그런 좋은 저는 사례가 있었는데 좀 아쉬움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공영 홈쇼핑하고 서울 시청자 미디어 센터하고 물론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전국 광역별로 라이브 커머스 공영 홈쇼핑에서 지원 사업이 있어서 저는 청년하고 같이 조인해서 했어요. 근데 성과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소상공인들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이것들을 청년하고 소상공인하고 매칭 사업을 저는 하고 싶었는데 바로 라이브 커머스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번에 네이버로부터 공익적인 거를 그동안 해왔던 걸 인정받아서 채널을
부여받았어요. 아, 박수, 이건 진짜 박수. 큰일 하신 거예요. 정말. 와. 네, 원래 아시지만 네. 그 라이브 쇼핑은 새싹 등급 이상이어야지 되거든요. 새싹 네. 등급. 그리고 뭐 앱 네네네. 스토어가 있어야 되죠? 스토어가 있고 새싹 등급 이상이어야 그게 있어야 돼요. 되고 또 새싹 등급. 네. 그래서 근데 보통 새싹 등급 받기가 유지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런 소상공인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저희 채널로 다 들어오고 그것들을 이제 청년들하고 기획에서부터 또 쇼호스트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전문 쇼호스트하고 청년 쇼호스트 같이 해가지고 방송을 이제 했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이고. 너무 좋다. 제가 바로 투입을 해야 되겠네요. 네. 네네네. 제가 또 그런 전문이기 때문에. 네. 너무 좋다. 정말 청년들이 또 얼마나 보람이 있었겠어요. 네. 아니 그럼 이게 일석 몇 조예요? 일석? 일자리도 창출되고. 일자리, 네. 일자리, 그리고? 일자리 청년 취업도 가능하고요. 청년 취업도 되고. 네, 그다음에 진로도 이제 그 라이브 커머스 하면은 뭐 연출, MD, 뭐 쇼호스트 영역이 많기 때문에 기획도 있어야 네네네네. 되고 그런 마케터 영역도 필요해서 이것들이 이제 논스톱으로 다 아우르면서 자기 역량 강화도 하고 그동안 팔로를 못 찾았던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들도 팔로를 그렇죠, 찾고 그렇죠. 팔로 개척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잘 못하는 인터넷 못하는 분들은 청년이 아예 조인해가지고 이분들 물건을 판매하는. 근데 더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동안 있던 많은 주위에서 같이 하자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전 세계 45개국 청년들하고 조인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청년들 네네네. 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 세계. 그 네. 청년들이라는 거는 전 청년 세계. 소상공인이요? 네, 아니, 전 세계 청년 기업들, 청년들, 기업들. 네. 자기네 물건을 네네네. 홍보하겠다? 네, 아니, 뭐 45개 국에서 기업도 있고. 네, 기업도 주로 있고 어떤 기업이랑 또? 기업도 있고 뭐 청년이야 대상이. 네. 대학생들도 있고 45개국 이제 유엔에 또 그 유엔을 통해서 함께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던 그런 파트너십 관계를 해서 45개 청년 그 나라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물건이 직구가 되는 거죠. 또 그들의 물건도 우리나라에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열렸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되게 중요한 게 유엔 조달청 업무를 같이 이제 할 수 있게 돼서 조금 글로벌한 거를 제가 하고 싶었던 꿈이거든요. 우리 소상공인 좋은 제품 굉장히 많습니다. 로컬에 가면 정말 열심히 만들었는데 팔로가 없어서 맞아요. 네, 저는 일부러 로컬 음식들을 직구로 많이 먹거든요. 네, 뭐 새우젓 이런 거. 예, 뭐 어디 저 너무 고추장. 좋아요. 네. 근데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라이브 커머스로 해서 해외에 소개할 수 있는 국내는 물론이고. 그렇죠.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걸 다 영어라든지 이렇게 그거 다 자막도 하고요. 또 하나 네이버에서 좀 승인을 받은 게 저는 공익적인 중간 광고를 하고 싶어요. 네, 어떤 거죠? 네. 중간 방송 광고, 공익성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수화 방송 하고 싶어요. 수화 방송 꼭 하고 싶어요. 근데 수화 방송 가능하다고. 저희 채널은 수화 방송 가능하다고. 라이브 커머스는 거 생각 못 했어요. 네, 라이브 커머스에 수화 방송인데 아무도 없어요. 이야. 근데 라이브 커머스에 수화 방송을 넣기로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왜냐하면 우리 누구나 똑같은 상황에서 공평하게 라이프를 우리가 즐겨야 되는데 문화란 그러잖아요. 문화 그렇죠, 콘텐츠. 이것도 문화니까. 그럼요. 누구나 다 어떤 그 상황에 있던 누구나 다 대등하게 컨텐츠를 즐기고 향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라이브 커머스 최초로 아마 수화 방송을 얘기를 했더니 너무 좋다고 허락을 받았어요. 왜냐면 이게 사실 라이브 커머스 이러면 약간 편견 같은 게 있거든요. 네네네. 약간 그 상업적인. 네. 네, 잘 팔릴 수 있는 상품, 뭐 이런 개념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건데, 교수님께서는 딱 그 편견, 선입견을 딱 깨고, 바로 공익, 네. 이런 부분과 우리나라 전통, 이런 부분을 딱 연계해가지고, 직접 이렇게까지 성과물을 또 만드시는 거 보면 너무 대단하세요. 근데요, 학생들도 들여다보면 요새는 이제 가치 소비를 많이 해요. 학생들이 개념 소비. 그래서 그런 거에 그 의미를 두고 누군가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그런 소비를 합니다.
그거 청년들이 해요. 정말. 맞아. 요즘 네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예전에는 가성비 막 이런 네네네. 얘기를 했었는데, 이 청년들이나 이런 문화적으로 가치소비입니다. 가심비 이래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네. 만큼 또 그렇게 소비를 하고 싶다라고 맞습니다. 하는 형태로 네. 바뀌고 있으니, 그런 흐름하고도 너무 딱 맞네요. 네. 그 참여하고 싶어하는 소상공인 분들은 네네. 어떻게 지금 규합을 하고 계세요? 네, 지자체 어떻든지 이제 지자체 소상공인들이 직접 제작비가 있으니까 직접 낼 수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자체하고 매칭해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많이 접수가 됐나요? 네네네. 지자체에서 하자는 지자체들이 있어서 네, 계속 지금 미팅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 일 하신다. 계속 늘어날 것 같지 않아요? 이거면 시장이 커지죠. 네.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또 더군다나 또 말씀하신 게 국내 시장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글로벌하게 또 했다고 하시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다른 커머스 제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커머스 제작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이제 공익적인 걸로 같이 하는데 사실 상품은 많이 팔려야 되잖아요. 기업은 그렇죠. 매출이 중요한데 그렇죠. 그 매출을 저희는 조금 더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라이브 커머스는 1회 제작하고 끝나요. 보통 제작이 한 해 방송하고 그다음에 제작비 없으면 안 해주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청년들이 이 상품을 더 잘 팔 수 있도록 매칭으로 연결해서 이것들을 뭐 1년에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꾸준히. 네네네. 맞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은 또 이렇게 사실 이제 이런 성과를 만들고 그래서 너무 좋은데 사실은 이 10년 동안 걸어온 길 자체가 쉽지만은 또 않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건 안 봐도 얼마나 고생을 그렇죠. 하셨을지 그래서 그 알것 얘기를 같아요. 또 한번 안 들을 수가 없네요. 예.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참 다행스러운 게 저 혼자 해온 게 아니거든요. 주변에 좋은 분들이 함께 응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제가 또 학교에 있으니까 수업 때는 대회 바깥에 활동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저희 그 청년들을 끌고 지역 개발 답사도 해주시고 인왕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루트를 개발해 주시고 이런 많은 분들, 좋은 분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전문가들이 저희 청년문화 콘텐츠 운영위원, 전문위원들로 아주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제가 점차 좋은 이런 것들을 끌고 나갈 수 있은 것 같아요. 이거 10년 동안 사실 이끌고 오시면서 또 약간 되게 정말 기억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아쉬웠거나 안타까운 그런 일들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특별히 기억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통 하시는 분들, 우리 전통의 맥을 잇는 분들, 이런 분들, 왜냐면 이 전통이라는 거는 우리 거거든요, 오롯이. 근데 우리 것들을 조금 더 이제는 디지털 SNS이기 때문에 소셜 시대에는 가장 많이 글로벌하게 알릴 수 있는 거가 이제 바로 그런 우리 것들, 오롯이 우리 것들을.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저는 확대시키지 못해서 모두 할 때 네이버. 근데 이번에 이제 라이브 커머스가 돼서 제가 다시 접었던 꿈을 다시 펼 수 있게 됐어요. 사실 그게 저로서는 가장 가슴 아픈 새끼손가락이었거든요. 그것을 제가 학생들하고 1년 반 했는데 계속 그 전통 명장명인을 발굴해서 그 네트워킹 해드리고 싶은 마음. 근데 저 혼자 안 되잖아요. 그랬는데 이번에 그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됐습니다. 나전칠기 그런 장인분들이 네네, 이 네. 플랫폼이 아니었다면 아마 그렇죠. 네, 네. 빛을 보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도자기라든가 앞으로 네, 네. 그리고 뭐 이 칠이 우리 칠도 있잖아요. 오칠이라고 오칠, 그러나요? 맞습니다. 네네네. 그런 것도 네. 이제 좀 이런 걸로 인해서 맞습니다. 좀 세상을 넘어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은 분들이 네.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교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전통의 좀 글로벌화 이런 거에 조금 제가 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마음을 늘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라는 거는 유니크해야 되는데 유니크하다는 거는 결국 우리 것이거든요. 우리끼리 네. 무엇이냐. 그렇죠. 이런 뿌리 찾는 거, 그 뿌리를 가지고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뿌리 없이 현대적으로 해석하면은 남의 나라 것뿐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문화 자원, 문화 원형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왜 TV나 이런 데를 보면 그 말씀하신 그런 장인, 명의 이런 분들이 그 후계자를 뭐 구하지 못해요, 그 제자를. 맞습니다. 구하지 못해가지고 그 맥을 잊지 못한다는 그 안타까운 맞아요. 이런 소식이 또 굉장히 많이 전해졌거든요. 맞아요. 예전에 다큐멘터리 뭐 대장장이 하시는 맞아, 분도 맞아. 후배가 없어서. 저도 기억나요. 네, 후배가 예, 예. 없어가지고 맞습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사실 그 많아요. 일 자체가 너무 본인한테는 보람이 있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젊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 그런 때문에 부분 때문에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쪽으로 딱 보신다고 하면 사실 그 영역이 전통이 또 다른 나라나 또 우리나라에서도 예술로 또 가져갈 수 문화로 가져갈 수 있는 상품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또 생겨서 박미영 교수님이 하시는 일이 대단한 게 단순히 청년들 일자리를 만드는 게 네네네, 맞아요. 아니라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분야에 어떤 루트를 뚫고 그걸로도 맞아요. 충분히 내가 또 생활도 할 수 있고 잘만 하면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 주시니까 이게 굉장히 큰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이 대목에서 이 질문을 꼭 한번 드려야 네, 되겠어요. 또 뭐죠? 왜냐하면 청년의 입장에서 저희가 또 아까 청년이다 네. 보니까 네네네. 마음은 제가 청년이 됐습니다. 예, 예. 네. 청년의 입장에서 이 청문단을 운영하실 때 청년들 쪽에서 청년들이 이거 해주세요. 내지는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뭐 개선해 주세요. 이런 의견들도 또 다른 세대가 아니라 청년들이다 보니까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기억나는 어떤 뭐 그런 개선점이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네, 그 청년들이 그 좀 주도적으로 하는 사실은 이 청년문화 콘텐츠 기획단의 큰 틀은 워낙 이제 큰 틀을 제가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소하게 자기들끼리 그룹핑하면서 하는 그런 의견들은 많이 내서 개선도 많이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이제 그 글로벌하게 나가는 그런 꿈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이제 매칭돼서 그 세계 청년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수님이 큰 틀을 잡으셨다고 했는데 이거는 청년들만 잘한다고 될 게 아니고 그럼요. 교수님이 혼자 큰 틀 잡아놓고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도 네네. 아니니까 맞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분명히 청년들한테 해줘야 되는 점들이 있고 그거를 지금 잘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잘 화합이 돼서 이렇게 이제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제일 요구를 많이 하는 거. 청년들이요. 예. 네. 사실 우리 청년들은 되게 힘듭니다. 요즘에 우리 청년의 부모 세대는 기성세대거든요. 네. 네, 중장년층인데 사실 중장년층이 지금 되게 어렵잖아요. 네,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청년들이 갖고 있는 꿈 이런 것들이 잘 표현을 안 합니다. 네. 나 이런 꿈이 있다. 네, 뭐 이런 표현을 잘 안 한다고요? 잘 표현을 안 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점도 있고 학업도 해야 되고 뭐 자취도 해야 되고 용돈도 벌어야 되고 여러 가지 미리 현실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네, 미리 맞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네네. 꿈을 쫓기보다는 네네. 우리 때는 그래도 꿈은 현실을 꿨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꿈을 접었다는 거는 좀 아니고요. 어떻든 꿈보다는 현실적인 면을 하나하나 해결하기에 굉장히 급급한 그런 시대 상황이에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시대 상황이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도 꿈을 꾸어야지 목표가 생기고 그것을 지향점을 찾는다라는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홍대에서 이렇게 이제 학생들하고 또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꿈을 잃지 않게 하는 거 그리고 좀 긍정적이게 하는 거 저는 사실 문화는 긍정적이어야지 잘 이렇게 배워들고 그것에 대해서 향유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청년들이 너무나 각박하면 부정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변하지 않게 긍정적인 시각을 놓치지 않게 해주는 거 그게 아마 청문단의 저를 위시한 운영위원들의 역할이고 또 청년들이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이제 많이 물어봐요. 너희 뭐 하고 싶니?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하고 싶니 해서 뭐 하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는 그 연령층이 졸업생 때는 했거든요. 10년 전에는 점차 이제 비대면이잖아요. 비대면인데 엊그저께 만난 학생은 비대면인데 저를
그날 대면으로 처음 봤어요. 그렇죠. 네. 코로나가 완전 현상이죠. 코로나 때문에 네. 그래서 너무 그리웠답니다. 교수님을 비대면으로 보고 하는데 대면으로 아니 걸어가다 만났으면 모를 거 아니에요? 서로. 아, 그럼요. 우리 그쵸. 교수님인지도 모르고. 그쵸. 이제 이렇게 보기에 그 학생들은 저를 알겠지만 저는 많은 학생들을 보니까 모를 수도 있죠. 모를 수 있죠. 네. 근데 그 너무 애잔한 거예요. 이 코로나 환경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저 밥 먹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학생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 지역에서. 교수님이 사주시나요? 그럼요. 제가 주머니를 텁니다. 아, 교수님. 원래는 지금 딱 드는 생각이 교수님 제가 학생이 되고 가난하지- 싶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하셨죠. 난 학생 할래요. 네. 제가 가난하지만 학생들을 보고 저는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1시에 모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네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먼 거리에 오는 애들이 11시부터 옵니다. 2시간 걸리면. 저는 그렇게 안 해요. 12시에 와서 밥 먹고 시작해요. 밥 먹었니? 무조건 밥 먹고 시작합니다. 그 식사 시간에 애들이 먹었던 안 먹었던 밥 먹자? 밥 먹고 시작해요. 저는 이 먹는다는 게 사실은 우리 이런 그 공동체라든지 이런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배부르고 맛있게 먹어야 좋은 생각도 나고 재밌는 아이고, 생각도 나는데 좀 그럼요. 저랑 생각이 똑같아. 네. 알잖아, 나 먹는 거 아니 제일. 저도 다 똑같아요. 아유, 나 먹는 게 아니 없으면. 이게 우리들만의 그런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아침에 네네네. 일어나서 네. 밖에 나와 사람들 만나면 네네. 예전부터 옛날부터 다 식사하셨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인사잖아요. 맞아요. 근데 교수님 네. 항상 이렇게 밥부터 먹고 시작하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우리 청문단에 저는 아무리 못해도 밥은 먹인다. 사지를 털어서도 먹인다. 아이고, 세상에. 그런 생각을 갖고 청년들을 뒷바라지해야 하는데 네. 되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끈끈한 연대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보니까 교수님이 우리 청년들의 정말 그 문화 콘텐츠 어머니시네요. 멘토고 청년들의 네네. 큰어머니. 네네, 그러시네요. 큰어머니. 네. 좋습니다. 저는 또 그 청년들하고 또 워낙 소통을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시고 네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청년들이 뭐 앞으로 뭐 꿈에 대해서 얘기는 안 했다지만 앞으로 이렇게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뭐 그 본인들의 꿈이라고 하는 게 네네네. 아니라 청문단의 꿈이라고 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네. 싶거든요. 네, 어떤 청문단의 얘기를 했나요? 꿈. 네네. 네, 저는 꿈이라는 거 각자 다 다르잖아요. 저도 꿈이 있는데, 근데 각자 다르지만 그 꿈이 그냥 꿈으로 끝나면 망상가가 되는 거고 꿈을 액션을 해야 돼요. 그래서 꿈을 도전하게 만드는 거. 이렇게 도전하게 만드는 필드를 제가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 해보게 만드는 거. 네, 꿈을 갖다가 한번 활용해서 적용해서 하게 하는 거. 그럼 네. 청년들이 이거 하고 싶어요. 이런 네. 얘기를 하면 또 교수님께서는 네, 해줍니다. 네네, 바로 열어줍니다. 네. 저는 높은 사람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거 하고 싶습니다. 이거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도전할 수 네네. 있게끔 그런 좋습니다. 기회를 네네네. 주시는 그렇습니다. 자, 청년 문화 콘텐츠 기획단 운영하고 계시고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신 오늘 박미영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너무 약간 가슴이 뭉클해지려고 하는 맞아요. 네네 한류가 이 그 전 세계를 움직이고 감동을 주고 있는 세상에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이 청년 문화 콘텐츠 네. 여기가 이제 청문단이 또 전 세계를 또 움직이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저는 왜 지금 내가 청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청년이었다면 바로 교수님한테 가서 네네.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것 같아요. 네네. 시간 훌쩍 가는데 교수님 네. 마지막으로 네네. 앞으로 이제 이 청문단에 네. 이제 앞으로 갈 이런 방향이라든지 네,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는 네. 또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네. 지금 이제 그 라이브 커머스,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를 잘 운영해서 청년 세대와 소상공인, 중장년층 세대를 끈끈하게 맺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집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2023년 우리가 소상공인들 너무 어렵거든요. 청년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제가 네. 잘 매칭을 하는 그런 한 해를 만들려고 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시간 훌쩍 가서 마무리해야 네. 되는데요. 네. 네, 청년 문화 콘텐츠.
네, 이 기획단이 주는 이 역사적인 순간, 이거 뭉클함을 함께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저희는 오늘 이렇게 방송 마무리하고 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방송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문화야 놀자.